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과정이 마치 긴 마라톤과 짧은 단거리 경주를 합쳐놓은 것 같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매년 수백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대체 이 큰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 누가 어떻게 세우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거의 1년이 꼬박 걸리는 예산 수립 과정, 이 마라톤을 한번 쭉 따라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긴 계획이 가진 한계는 뭔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 단거리 선수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비결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짚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틀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가 우리 내년에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계획안을 만들면요. 국회, 즉 입법부가 어디 한번 봅시다 하고 꼼꼼하게 심사해서 최종 승인을 해주는 구조인 거죠. 자, 이 과정을 제가 왜 마라톤이라고 불렀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길고 꼼꼼한 그런 장거리 경주거든요. 그 기나긴 여정은요, 해가 바뀌자마자 거의 바로 시작됩니다. 2월 말에 각 정부 부처들이 우리 내년에 이런 사업하고 싶어요 하고 사업 계획을 내는 걸로 스타트를 끊어요. 그럼 5월 말에는 이걸 바탕으로 공식적인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여름 내내 8월에서 9월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부처들끼리 조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완성된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게 바로 10월 2일. 와, 여기까지 오는 데만 벌써 9개월이 훌쩍 넘게 걸리는 거예요. 정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엔 각 부처의 아이디어가 계획이라는 형태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엔 기획재정부가 만든 지침안에서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공식 요구서를 내고 다른 부처들과 치열하게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관문,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도장을 딱 받으면 드디어 정부의 공식 예산안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라톤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정부의 손을 떠난 예산안은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바로 입법부, 국회라는 아주 깐깐한 심사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정해진 시간표가 딱 있습니다. 10월 2일까지 예산안이 넘어오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줄여서 예결위라고 하죠. 약 50명의 위원들이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국회 전체 회의인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고요. 거기서 최종 투표를 거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의 데드라인은 언제냐? 바로 12월 2일. 다음 해가 시작되기 딱 30일 전까지는 모든 걸 끝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확 바뀝니다. 이렇게 길고 신중하게 짜는 계획에 치명적인 한계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시간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이 현장에서 쓰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년짜리 마라톤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경제 위기가 터졌어요. 전염병이 돌거나 국제 정세가 급변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단거리 선수처럼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는 단거리 선수의 장비 같은 몇 가지 특별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유연성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집행 시기 조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돈 쓰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럼 원래 하반기에 쓰기로 했던 돈을 상반기에 확 당겨서 쓰는 거죠. 일종의 경기 부양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계획된 지출을 일부러 좀 뒤로 밀어서 시장을 식히는 거고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정책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다음은 예비비인데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도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챙겨두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에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따로 떼어놓은 돈, 이게 바로 예비비입니다. 자, 그럼 정부가 가진 이 유연성 도구 키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돈 쓰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집행시기 조절, 그리고 비상금인 예비비. 여기에 더해서 A사업에 쓰기로 한 돈을 더 급한 B사업으로 돌려 쓰는 예산 전용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이걸로도 안 될 만큼 아주 큰 돈이 필요할 때는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서 아예 예산을 새로 짜는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1년짜리 마라톤 계획 속에서도 단거리 질주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무기들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단어, 균형으로 귀결됩니다. 1년 내내 꼼꼼하게 짜는 장기 계획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국가 재정을 운영한다는 건 바로 이 양극단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잘 한다는 건 단순히 계획을 잘 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1년짜리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지구력과 꼼꼼함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100m를 전력 질주할 수 있는 단거리 선수의 순발력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질 텐데요.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국가 예산은 과연 치밀한 계획과 신속한 대응 중에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둬야 할까요? 정답이 없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